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너무나 날씨가 좋은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4월 29일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해에서 홍코우 공원이라는 데에서 갑자기 폭발 소리가 들립니다. 일본의 국왕 생일인 천장절 기념식 도중에요, 물통을 위장한 폭탄을 투척한 한 젊은 청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파경군 총사령관 사라카와 요시노리와 일본 거류민 단장 등이 사망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 젊은 청년은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매헌 윤봉길 의사의 홍코우 공원 의거가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뒷얘기들을 전하고 있지만 최소한 후손들이 나라를 되찾고 성장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살게 된 이 시점에 일본 관방 부장관에게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능욕을 당하면서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숙제를 안고도 우리는 그 해법들을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1932년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무려 8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이 없어 보이는 것, 이건 왜일까요? 우리가 혹시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프린스가 골드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All the glitters ain't gold. 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야. 우리는 주변에 너무 반짝거리는 것들에 정신이 팔리면서 살아온 건 아닌가 하면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골드다운, 정말 금 같은 그런 생명을 살다 간 매헌 윤봉길 의사를 다시 한번 추모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를.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4월 29일 김성수의 오늘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아 아나운서와 뉴스 브리핑 진행하고요.
오늘은 이제부터 금요일마다 집중 대담 혹은 토론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총선 특집 토론의 뒤를 이어서 전계환, 최환 두 평론가와 함께 총선 이후의 전국들 진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이 전국에서 국민 주권의 어떤 시대들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이 댓글이나 후기에 그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사 퀴즈를 따로 하지 않고요. 토론 진행되는 가운데 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갖다 소개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 댓글들 많이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오늘까지가 동역 콘서트 구름빵 가족권 티켓 4장이죠. 가족권을 선물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댓글과 또 스트리밍 다운로드 받아서 후기로도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인하 아나운서 오늘 첫 뉴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버이연합 테이프를 공식 발족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태스크포스를 공식 발족하고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정원 등을 의혹 대상으로 삼고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여당의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민주 보수단체 불법자금 지원 의혹 규명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범계, 진선미, 이철희, 이춘석, 이재정, 김병기, 백혜련 의원 등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했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짱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원내대표 얘기인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니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원내대표의 중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오늘 시작한 가운데 이른바 박지원 변수가 경선 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20대 국회 기준 4선에 강창일, 변재일, 안민석, 이상민 의원과 3선에 노웅래, 민병두,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 10명가량으로 날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원내대표를 2번이나 역임한 백전노장 박지원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하자 박 의원의 노련미에 응수할 최적 후보 이미지를 놓고 3선과 4선 간 대응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선 후보들은 박 의원 개인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원내 일당의 위상을 잘 활용해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박지원 변수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3선 후보들은 전략과 뚝심, 원칙 등을 내세워 4선 경륜론에 맞서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좋은 원내대표를 선정을 해서 국민의당하고 잘 호흡을 맞춰가면서 야권의 어떤 의회 주도를 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요. 새누리당은 지금 친박, 비박 아직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 정도가 된다면 박지원 의원한테 좀 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판 양적 완화 긍정 검토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당장 정부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적 완화 카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모든 수단을 제쳐두고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낸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박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은 양적 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다.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냐라며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기업 부실과 우리 경제 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비례대표 시켜준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챙긴 전 경기지사 특보가 징역을 선고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특별보좌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도지사의 특별보좌관이자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던 김 씨는 2000년 서울 지역 건축업자 이모 씨에게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 공천 받으려면 특별 당비를 내야 한다며 이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 관계가 있어 받은 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허경영 씨가 다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그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녔대요. 무려 롤스로이스가 6억이 넘는다 그러죠. 뭐 8억 정도 되는 차라고 하던데 이게 무거워서 급제동이 안 돼서 사고 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서울 강변북로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전 공화당 총재 허경영 씨는 오늘 롤스로이스 차체가 무거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밀렸다고 다소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 롤스로이스 무게가 2.5톤 정도인가 나가 무척 무겁다. 일반 승용차는 급정거하면 서지만 내 차는 제동거리가 길다며 그래서 앞차와 살짝 닿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강변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차들이 들어와 급정거를 했다면서 롤스로이스 앞으로 고의적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한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내가 음주운전을 했거나 중대 과실 사고를 낸 건 아니고 사고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뭐한 차량 간 접촉이 있었다면서도 안전거리 미확보는 맞다고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허 씨는 이내 1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보험사와 견인차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병원에 실려간 것도 아닌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좀 그렇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네. 지금 허경영 씨 차량 받은 게 벤츠 이런 차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볼보하고 벤츠를 받아갖고 2,700만 원의 돈이 나왔는데 차량을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아서 2천만 원밖에 보험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방송에 출연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정신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일아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